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집은 동물들의 집과 비교할 때 본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접근하면 뭐가 다를까요? 동물들도 사람처럼 풍수질이나 흉가터 같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지인과 술을 한잔하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기묘하더라는 거죠. 담패님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지인의 소름 돋는 경험담. 그럼 지인에게 들은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얘기죠. 중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냥 80년대 한 40년 정도 된 얘기네요. 그때 저희 집이 작은 산이라고 해야 하나? 진짜 집에 올라가기 숨찰 정도로 경사진 곳이었거든요. 집에서 가게를 가든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하여튼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등산하는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그때 저희 집이 거의 맨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화장실도 집 마당을 지나서 대문 열고 나가면 문 바깥 왼쪽에 있었고 그 집안은 화장실이 없었고요. 그리고 대문도 철문으로 돼서는 그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바닥 시멘트 부분에 닿으면서 그 끼기익 하는 그런 소리가 났는데, 씻는 것도 마당에서 펌프질해서 지하수로 씻고 아궁이에서 장작으로 불 지펴서 솥에 밥 지어 먹고, 그리고 그 산엔 집이라곤 저희 집뿐이었는데요. 무슨 이유에선지 그때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땐 어리니까 왜 그런 곳으로 이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냥 제가 이제 큰 다음에 예측으론 거기서 이제 장사하시는 부모님이 시장에서도 가깝고 그 집값이 싸니까 그 집에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여튼 어릴 땐 그런 집에서 살았었어요. 전 형제가 없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랑 어머니는 장에서 장사를 하셔서 부모님 쉬는 날 외에는 매일 집에 혼자 있었어요. 아침 일찍 장사를 가셔서 밤 10시 그쯤 넘어서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아침엔 어머니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밥 먹고 부엌 물받이 대야에 이제 그릇 담가두고 학교 갔다가 낮에 오면서 장에 들리면 어머니가 먹을 것도 주시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혼자 놀면서 먹다가 그러다 대부분 잠이 들곤 했었는데, 그러다 희한하게 이제 부모님 오실 시간 다 되면 일어나고 아니면 좀 열심히 놀았다 싶은 날엔 부모님이 오셔서 깨우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사이 그 시간에 가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집에서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산이지만 어쨌든 산 정상이고 거기가 내려가는 길은 경사가 심하고 그 길도 없어서 그냥 사람이 다니지 않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엔 저희 집 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있고요. 그런데 거기 다행히 멧돼지나 산짐승들이 돌아다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야생동물들이 돌아다닐 곳들이 많고 뭐 죄다 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 그 집 바깥에 있는 그 거긴 그냥 시멘트로 무슨 그 작은 초소 있잖아요. 그런 작은 초소 마냥 하나 만들고 뒤쪽에 사각형으로 어른 주먹 2개? 그 정도 크기로 뚫어놓고, 문도 그냥 합판보다는 좀 두껍고 그렇다고 원목 같은 두꺼운 나무는 아니고요. 뭐 어쨌든 그냥 나무 문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문을 닫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낮에도 많이 어두웠죠. 그냥 처음엔 잘 안 보일 정도로 그만큼 어둡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등도 나간 상태라 그 앞에 초를 두고 이제 불을 켜고 일을 봤는데, 이상하게 저는 초를 켜면은 그 촛불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촛불이 움직이니까 좀 더 이상하더라고요. 낮이니까 뒤쪽 그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와서 괜찮지 않냐고도 할 수 있겠는데, 뒤에서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면 안이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빛이 뒤에서 앞에 나무 문짝까지 일직선으로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제가 앉으면 빛이 가려지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어두운데 그냥 캄캄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조금 앉아있으면 이제 눈이 적응을 해서 또 잘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희한한 일을 경험한 건 그 분위기와 그런 환경인 그 화장실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걸 처음 경험한 날이 어땠냐면, 집 바깥에 있는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뭔가가 후다닥 뛰어서 내려가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후다닥 올라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마치 화장실 앞에서 멈춰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올라와서는. 그래서 전 그때 숨죽이고 이제 화장실에 제가 없는 것처럼 일도 못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뭔진 몰라도 제발 가라 하면서.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한계라는 것 같은데,
그때 온몸에 소름이 올라오고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온몸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공포영화에서 보면 숨소리도 나지 않게 하려고 이제 입 틀어막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도 입 틀어막고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다시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 듣고 바로 화장실에서 나와서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뛰어들어갔고요. 그때 저희 집은 화장지 대신 신문 같은 거 아니면은 그 누렇거나 그 흐린 분홍색 같은 그런 종이 아니면 달력 같은 거 그런 거 어른 손바닥보다 좀 크게 잘라서 화장실에 두고 그걸 화장지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도저히 그걸 비벼서 이렇게 뭐 그럴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종이 비벼대는 소리에 그게 또 올 것만 같고 말이죠. 그래서 닦지도 않고 그냥 냅다 달려서는 방에 들어가서 방문 그 문고리 걸어 잠그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 상태로 구석에서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자마자 제가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부모님은 여긴 산짐승도 없는데 하시면서 혹시 고라니라도 왔다 갔나 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 고라니는 알아도 그게 뛰는 소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고라니였나 하고 말았고요. 그리고 뒤에 어머니가 이제 마당에서 물 길어서 부엌에서 웃으시면서 절 닦아주신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는 화장실에 가면 가끔 그렇게 달려 내려갔다가 달려 올라오는 그 다다다닥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곤 했었는데 전 그때마다 부모님 말씀처럼 그냥 고라니년이 했었어요. 그리고 훤한 대낮이니까 뭐 이상한 게 있을 리 없다고 애써 생각하는데 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는 거죠. 그때마다 소름이 돋고 한기가 올라오고 괜히 화장실 밑에도 쳐다보게 되고 그래도 전처럼 숨을 틀어막거나 뭐 닦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는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반복되던 날이었는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확실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소나기 같은 그 장대비가 오래 잠깐 소나기처럼 내리다 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아마 장마철이었나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날은 이제 일찍 들어오시겠구나 했거든요. 비가 오면은 거기 화장실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파도 부모님 오실 때까지 참다가 가야지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섭지만 이제 옷에 쌀 수는 없으니까 화장실로 바로 달려가서 일을 보는데 속전속결로 해결하고 나올 생각으로요. 그렇게 앉아서 일을 보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다다다닥 하고 달려 내려가는 소리. 근데 비가 내리면 거기가 되게 미끄럽거든요. 미끄러운데 거길 다다다닥 그러더니 또 다다다닥 하고 올라오는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땐 다른 때보다 더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대문이 열리는 그런 소리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왜 녹슨 철문 열릴 때 끼기기기기 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게 그때 저희 집 대문이 내려앉아가지고 문을 열거나 닫으면 그 바닥에 문이 닿아서 쇠가 시멘트 긁는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 바닥 긁는 소리까지 나는 거예요. 끼익 하는. 그리고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화장실에 있니? 하는. 전 어머니 목소리 들리기 전까지는 벌벌 떨다가 화장실에 있냐는 그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크게 응 하고 대답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문 닫히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비도 오고 하니까 제가 무서울까봐 이제 어머니가 화장실 밖에 있나 보다 하고 엄마 밖에 있어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는데 밖에선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난 게 전 그런 상황을 경험한 뒤부터는 대문을 열어놓고 다녔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여차하다 싶으면 바로 냅다 이제 집으로 뛰어들어가려고 말이죠. 그래서 들어가시면서 문을 닫는 소리였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무서우니까 급하게 일 다 보고는 후딱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문이 제가 나올 때 열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전 분명 대문을 열어놓고 나온 게 맞았고 그리고 분명 대문이 움직이면서 나는 그 끼기기 소리랑 그 바닥을 긁는 소리까지 분명히 들었는데 대문은 제가 나올 때 그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히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화장실에 있니? 하는 소리. 그런 생각이 드니까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비는 내려, 다리는 안 움직여, 눈물은 나와.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서서 혼자 울고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어른키 정도 됐었거든요. 문은 이제 어른키보다 낮고 그래서 부모님은 문 열고 허리를 숙여서 들어갔었는데 근데 그 화장실 위에 지붕이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 지붕 위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진짜 겁이 나고 막 정신없이 우는데 화장실 위에 누가 서서 절 쳐다보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화장실 쪽은 못 보겠고
그래서 전 울면서 냅다 부모님이 계신 시장으로 가려고 그 산길을 뛰어내려갔죠. 거기가 그냥 흙길이라 비가 오면 진짜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미끄러지고 막 구르고 막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렇게 거기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내려갔어요. 그리고는 그 장대같이 내리는 빗속을 막 울면서 시장까지 달려갔고요. 시장은 평소에 산 입구에서 제가 한 10분 정도 뛰어가면 있는 거리였는데 그때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로 달렸었네요. 그리고 바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그때 부모님이 놀라셔서는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훌쩍이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는데 옆에서 시장 어르신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겁보라고, 빨리 거기 그 집에서 나오라고. 거기 사람 살 집이 아니라는데 왜 굳이 거길 가서 그러냐고. 그러다 애 잡는다고. 그 와중에 전 그런 어른들 말이 들리는데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전 그냥 계속 울었던 기억만 있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는 학교 끝나면 집에 가지 않고 시장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있다가 부모님 장사 끝나면 그때 같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같이 있으면서도 며칠을 계속 어머니께서 이제 계속 괜찮다고 하시면서 우리 이사 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린 그 집에서 나와서 이제 집들이 모여있는 동네로 이사를 갔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커서 들은 얘기인데 시장에 가서 부모님 도와드릴 때 그때 시장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혀를 차면서 하는 말들을 들은 거죠. 거기 그전 주인네가 엄마랑 쌍둥이 딸이 살았는데 딸 중에 큰 딸이 병으로 먼저 죽고 나중엔 작은 딸도 미쳐서는 거길 막 뛰어서 다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산 아래까지 뛰어 내려갔다가 또 뛰어 올라왔는데 그 미끄러운 비탈길을 그냥 두 발로 뛰어 내려갔다가 두 발로 뛰어 올라온 게 아니라 네 발 달린 짐승처럼 그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엎어져서는 달려 내려갔다가 다시 달려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그 작은 딸도 좀 지나서 죽었고 그리고 그쪽이 집을 올리기 전 그 무덤터였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짓는다고 이장을 한다고는 했는데 미처 알아보지 못했거나 무연고 그 무덤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집 아래로,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살던 그 집 아래로 집들을 쭉 지어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심하니까, 그 무덤들 나오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냥 그 집만 짓고 말았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애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한다고, 다 지난 일인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냐고 그렇게 기분 나빠하셨고요. 그런 걸 보면 그게 아예 없는 얘기는 또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때 제가 경험한 그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는데, 지금은 거기 산을 밀고 이제 아파트들을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전보단 좀 괜찮은데, 그래도 지금도 가끔 지나가면서 그쪽을 쳐다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이 있던 그곳을 보면 그때 제가 들었던 그 목소리가 떠올라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생각하면 진짜 미칠 것 같은 화장실에 있니? 하고 말하던 그때 그 목소리가 말이죠. 지인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화장실 귀신은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이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와, 일 보는데 화장실 밖에서 화장실에 있니? 이런 미치겠죠 진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